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초반에 왔었을 때는 네. 그래 많이 떨어졌으니까 잘 가야지 막 이런 생각 했었는데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지금 국내장은 양 지수 모두 다 특히 네. 코스피 약한 모습으로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네,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종목장이기 때문에 테마주 들고 계신 분들 신났습니다.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장 자체가요, 이 테마주가 막 기승을 부리는 것보다는 네. 주도주가 또 움직이면서 이게 또 건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네.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보게 되면 거의 다 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긴 조금은 하죠. 예, 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라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그건 또 그래요. 또 이렇게 있는 선에서 생각을 뭐, 해보면 그나마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쵸. 그래도 무게감이 없잖아요, 시장이. 그럼요. 무게감이 조금 생기면서 내 포트에 테마 없으면 어떡해요? 또 굉장히 소외감을 받기 때문에 조금 네. 뭔가 정상화의 길을 다시 걷기를 좀 바라보면서 그래도 그나마도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함께 좀 가져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이 시장의 변동성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잘 견디실 수 있게 또 수익이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네. 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참여 방법이요.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제가 할까요? 목이 안 좋아 보이죠? 진짜 불안해서 들을 수가 목을 없네요. 소리를 지른 게 아닌데 네. 잠깐 쉬는 동안 이게 감기가 걸리는데 목 감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입니다. 이거 네.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할게요. 답답하네, 진짜. 네, 예. 서울 전화 325-8200번 네. 전화 주셔가지고 요 세 가지 포인트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패스해서 네.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들 그렇습니다. 하시네요. 네, 어쩌다가 예. 이렇게 네. 목 감기는 굉장히 오랜만에 걸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모닝쇼 왔는데 살짝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증권 독파 탈 때 제가 땀이 났어요, 아주. 보는데 아슬아슬해가지고. 예. 네. 어쨌든간 좀 네. 잘 쉬다 왔는데. 빨리 어쨌든간. 쾌차 되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도 오늘 또 복귀했고요. 네. 또 많은 목이 왜 그러십니까? 건강 아유, 유의하십시오. 어떡해요. 네. 어쨌든 땀 흘리면서 버는 돈이 값진 돈이지라고. 예. 어디 아프셨나요? 아픈 건 아닌데 목이 갔어요. 목이 조금. 네, 목이 좀 그럽니다. 예.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럼요. 잘하는데 네. 상태는 뭐 말짱하고 괜찮아요. 몸만 조금. 네, 제가 말을 많이 할게요. 자, 네. 아니, 저도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왜 오늘은 주도권 뺏길까 봐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아이고. 나이가 지났어요, 이제. 뭐 해주면 좋죠, 야.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한다고요. 그래도 네. 또 이래버리면 또 다음 주에 또 본인이 아파요. 그렇기 그럴 때문에 수 있죠. 누구 네. 하나라도 좀 멀쩡히 살아남아야지. 서로 좋아야지. 예, 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가 오늘 랭킹은요, 앞서서 이제 테마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영감을 얻었다고나 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영감을 얻었다. 시티라고 시리. 시티. 도시가 되겠고요. 네, 네. 자, 질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주세요.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순위가 순위는- 되겠습니다. 국내죠? 이게 나는 좀 애매하네.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전국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분석을 한 거예요. 전국? 전국 기준으로 나이대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라 그 각 지역별로 살았던 분들에 대한 네. 것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게 사회 안전 지수라는 게 국내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파트 중에서 네. 살기 좋은 지역 기준으로 한 거고요. 작년 기준에 5가지 도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살아본 데가 2군데밖에 없는데 경기도하고 서울이어가지고 제가 가본 건 다 가봤어요. 울산도 가봤고 대전도 가봤는데 세종은 못 가봤고 듣기만 했는데 뭐 살기 좋은 도시 순위는 돈 있으면 서울이 살기 좋죠. 근데 생각보다 네. 저거 표를 자세히 뜯어보면 네. 은근히 돈 벌고 이러는 건 서울이나 뭐 경기도가 압도적이기는 한데 네. 나머지 뭐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서울은 어떻게 보면 네. 반대로 더 최악인 거죠. 그렇죠. 너무 제가 그랬잖아요. 비싸니까. 돈이 있으면 살기 좋은 거는 서울이다. 근데 돈이 없으면 살기 좋지 않죠.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각 지역별로 4가지, 그러니까 경제 활동 기준, 생활에서 얼마나 안전한가 기준, 안전. 그리고 건강 보전, 그러니까 주변에 뭐 병원이 몇 개 있냐, 뭐 이런 거. 그거 중요하죠. 거기에 앞서 맞아요. 말했던 서울 관련된 주거 환경,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냈다고 하니까요. 네. 여기 1위부터 5위까지 서울이 꼭 1등일까? 이미 1등이 아니니까 저걸 갖고 왔죠, 제가.
그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좀 고려하셔가지고 네. 5위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엿봤는데 정답을 엿봤는데 제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결과가. 그렇죠. 이상하네. 저기가 네. 그렇게 살기가 좋은가? 그런가? 이런 생각 들고. 그러네. 그 1위가 또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또 그렇잖아. 예, 그래가지고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아. 좀 퍼지긴 해야 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토피가 살짝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일 때문에 살기는 하지만 네. 이렇게 공기 좋은 데를 가게 되면 또 이렇게 긁질 않아요. 맞아. 나 그것 때문에 너무 예민해지거든요. 그런 공기 면에서. 좋은 데 가서 그러니까. 살면은 그게 또 많이 낫는 병이 아토피뿐인가? 그러니까. 많죠. 네. 정신건강 스트레스도 일단 덜 받지.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 도람뷰님께서는 부산 어딨노 이러시는데 부산이요? 부산은 그러네. 아무래도 이제 점수가 이렇게 그리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탑 10 안에 들기는 하는데 네. 5위 바깥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도도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요? 제주도도 없네. 네, 제주도도 그닥 그렇게 근데 좋지가 제주도 않다고 왜 뭐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뭐 1년 살기 이렇게 많이 떠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막상 사신 분들이 야, 여행 갈 때가 좋았다. 막상 살려니까 좀 심심하다. 네,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그런 거 저는 심심한 거 되게 잘 견디거든요. 조용한 거 좋죠. 너무 시끄러운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취향껏이긴 한데 이것도 다 사실 취향이죠. 취향이 반영되지만 어쨌든 퍼센티지가 높은 쪽 의외가 1위라는 거 힌트 드리면서 저희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첫 번째 전문가부터 만나보죠.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은 어디 살고 계세요? 지금 서울인가요? 서울이죠. 서울이세요. 또 어디 살아보셨어요? 계속 서울 강원도 남자? 태백. 강원도 태백. 태백. 거긴 고향이고요. 강원도가 그 집이라든지 주거 환경 쪽에선 1등이에요. 진짜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태백? 태백이면은 그 광산 있는 그런 데 아닌가? 아닌가? 아니에요? 지금은 광산은 없고요. 지금은 없고.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예전에 진짜 광산 많을 때, 제가 어릴 때, 네. 진짜 제가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림을 그리라 그래서 막 그렸는데 검은색으로만 다 그렸거든요. 집이고 사람이고. 진짜. 하여튼 그런 동네였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신 거군요. 태백에 사시다가. 서울 남자 아니, 서울에 올라온 거는 증권회사 다니면서 직장 그래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왔죠. 근데 갑자기 증권맨이 되시면서 여의도로 들어오셨구나. 태백에서 여의도로 순식간에 아주 그냥. 너무 한 방에 메인으로 떨어지시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살기 좋으세요, 전문가님? 지금 선택하라면은 태백에 살고 싶으세요? 서울에 살고 싶으세요? 거기가 태백이 아무래도 친구들도 어릴 때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살기는 되게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마음은 거기가. 편하죠. 그렇죠. 마음이 편하지만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말을 줄이시네요. 알겠어요. 지갑은 두둑하게, 그렇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긴 한데, 모든 걸 다 이루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어쨌든간. 그래서 아니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집이나 한 개 져갖고 방송 출연은 캠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 중입니다. 초대해주세요. 태백. 너무 좋겠다. 가면 초대 한번 할게요. 집 지으시면 안 돼요. 보니까 제 주변에 집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도 못 보겠어요. 너무 막 고장나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초 그만 치고 빨리. 알겠어요. 가고 싶다는데. 서울에서 뵙고 싶어서 그러진 않아요. 자, 어쨌든간. 저 수경 앵커님. 네. 건 앵커님이 지난주에 수경 앵커님 안 계실 때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던데.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전문가님, 제가 그거 다 체크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요. 네, 언젠가는. 그쵸? 나도 그렇게 느꼈다니까. 아니, 게시판에 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표정해봤다고 난리들이 났어요. 네. 앵커 없었을 때 제 파트너가 아쉽게도 또 이 여연 파트너여가지고 제가 좀 이거를 분풀이를 못했네. 알겠습니다. 아쉽다. 네. 다행히다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요. 됐고, 우리 저희는 이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점님께서 오래 기다리셨고, 이게 오늘 굉장히 안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게요, 네이버. 5.2%나 밀리는데요. 20만 원에 사셨다가
그 이후에 10%는 이제 들어가셨는데 급락 나와버리니까 무섭다. 네, 무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아, 저 음봉이 너무 의미심장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그러네요. 자, 네이버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올해 들어서 좀 더 시세가 나오다가 네. 다시 또 연저점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이버에 대한 뭐 기본적인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기관이 다 홀로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얘기 오늘 좀 나오더라고요. 네. 증권가에서. 결국에 모멘텀이 안 좋으니까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네이버입니다. 20만 원대인데 지금 붕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뭐 이런 종목 네이버 같은 종목으로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죠. 자, 뭐 지금 뭐 실적 관련해 갖고 그런 우려감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증권회사 보고서가 하나가 또 목표가 하향 이러면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런 뭐 KB증권 쪽에서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때, 그럴 때는 그렇게 큰 충격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이 되게 안 좋으면 막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 거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난다라는 건 거의 공식이에요. 자, 뭐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2022년도에 저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이었는데 작년에 한 1조 9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는 2조는 넘기겠죠. 자, 실적은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이버는 여기서 뭐 좀 지금 오늘 맞은 게 좀 아프긴 한데요. 자, 여기서 뭐 추가로 만약에 떨어진다라면, 한 번 정도 더 떨어진다라면 거기서는 뭐 추가로 더 하락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이버가 대표적인 성장주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슬슬 진짜로 이 성장하는 그런 게 가치주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네이버가 올해 말 정도 기준으로 보면요, BPS라는 거 있죠. 주당 순자산. 그게 한 17만 8천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18만 1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천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네이버라는 종목이 현재 가격대, 이런 건 밸류에이션이란 잣대를 대본다라면 굉장히 싼 가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여기서 뭐 추가로 매도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새로 신정부가 새로 이렇게 뭐 투표를 하면 대선을 하고 새로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겠죠. 이제 6월 3일 지나면 들어설 텐데, 지금 이 네이버 같은 종목은 AI하고 좀 관련이 있죠. 자, 우리나라는 작년에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AI 쪽에서 많이 뒤처진 상태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그걸 자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신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면 그런 모멘텀들도 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두려우시더라도요, 이게 오늘 맞은 게 좀 아파요. 아프기는 아프지만 거래량도 뭐 상당히 늘어나면서 맞았으니까 이걸 V자로 돌리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그리고 한참 옆으로 막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 그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쫓아가면서 매도하시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10%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추가 매수 같은 경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라면 이 정도 선 있죠. 여기 작년에 8월달, 9월달 이때 좁은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자리,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 그 상단이 한 17만 원대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라면 17만 원대 정도, 그 정도 17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쫓아가면서 매도할 건 아니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시면 아마 뭐 올해 시장이 조금 안정되고 올해 하반기 정도나 뭐 그쯤 되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이상은 회복한다라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자, 급락이 나와서 걱정이 되겠지만 네. 어쨌든 추가 매수와 관련된 전략들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었고요. 가격대 좀 체크하셔가지고 이번 급락을 딛고 좀 수익으로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 많은 분들이 아마 대응하고 계신 종목일 거예요. 오늘 웬일인가 싶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캄다운 하시고 들고 가셔도 문제 없는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게시판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많이 나오는데 이재필 전문가님 팬이라고 하신 대박이님께서 정치 테마 대사인데 추천해주세요. 막 이런 걸 막 날리셨어요. 아, 이거는 추천할 수가 없는 안 부분이 돼요, 안 있겠죠. 돼요. 네. 예, 테마주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 꼭 내 종목 보면은 속이 터지고. 정치 테마주 보면은 또 이게 남의 집 잔치니까요, 사실. 아, 네. 그렇죠. 개인 따라갔다가 물리면은 큰일 납니다. 네. 아, 테마주 변동도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소심하지만 내가 예. 너무 소심하지만 시장이 이런데 나도 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찌끔만 해볼까? 이러다가 찌끔만 더 해볼까? 이러다 이제 포트에 30, 40, 50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님도 그건 한번 여쭤볼 만 하겠네요. 네. 여쭤보세요. 아, 전문가님, 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막 크게 변동성을 좀 주고 있는데 네. 이런 건 당연히 매매겠죠. 어떠한 기준으로 좀 매매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지금 글 올려주신 분이 제 팬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왜요? 말로만 팬이라고 얘기하신 것 질문 같은데. 자체가 팬이 아니시죠? 왜냐하면요. 네. 왜냐하면 이 코나이 같은 종목 있잖아요. 코나이. 거인의 시선에서 27,000원에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오. 솔트룩스도 마찬가지 거인의 시선하고 맞네요, 명인들여 복귀 솔트룩스. 이런 데서 네. 민주당의 AI 강국위원회를 2월 24일 날 만들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거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때 팬이시면 그때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 테마주 추천해달라 그러면 이건 제 스타일하고는 안 맞는 거죠. 저는 올라간 거 쫓아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솔트룩스, 코나이 이런 거, 코나이도 지금 27,000원이었으니까 2만 원이 올랐거든요.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 쫓아다니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다만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화장품 쪽은 괜찮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래도 미국이 너무 난리를 치고 또 새로 정부 이렇게 들어서고 그러면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치는 종목들 이런 건 난리치기 전에 잡았어야죠. 전에 말씀드릴 때 2월달, 3월달 이때 잡으셨으면 되게 해피하실 텐데 지금 쫓아가는 건 늦었고요. 화장품 섹터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님이 의심을 받고 계세요. 내 팬 아니다. 네, 이거 반박 기사 올리셔도 됩니다. 일단은 진즉에 이게 테마주 사세요 하는 개념이 절대 아니었고 네. 추천을 이미 드렸는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솔트룩스 오늘 보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코나이 요거 잡으셨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팬이 아니신 걸로 오해받으셨기 때문에 반박 기사 좀 올려주세요. 자, 대박이네. 지금부터라도 계속 보시면 되죠. 보셔가지고 수익으로 네.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까지 알뜰하게 챙겨주셨기 때문에 네. 그쪽을 한번 놓고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다음 저희 김수식님 모셔보겠습니다. 가온칩스 남겨주셨어요. 매수가가 높으세요. 51,000원. 아이고. 그리고 20% 많이 내려왔네요. 중개진단. 요거 올려주셨는데 가온칩스가 언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중계로 보시기 때문에 시간 여유는 조금 있으신 상태인데 그렇죠. 네. 전문가님 이게 낙폭만회가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너무 과하거든요. 고점 대비 70% 넘게 눌렸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못 쓰고 계신 상태신 것 같은데 시간을 투자한다면 답이 나오게 될지 가온칩스 전망해 주세요. 예, 이 가온칩스는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죠. 자, 근데 요런 쪽들도 가끔 한 번씩 막 이렇게 부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삼성 파운드리 이쪽하고 한 220건 넘게 계약 체결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그런 기업이기도 해요. 자, 근데 지금 이 삼성전자 쪽이 파운드리 쪽에서 되게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가온칩스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중도 20%나 되시면 추가 매수는 안 되겠네요.
한 10% 정도만 되면 아까 네이버처럼 뭐 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조금 잡아드릴까 싶었는데 20%면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일단은 보유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끼는 좀 있는 종목입니다. 끼는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갖고 이 반도체 칩 쪽들 이런 쪽들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으쌰으쌰하고 움직일 때 그럴 때 좀 잘 가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뭐 한 10% 정도만 됐어도 뭐 한 3만 원 정도 근처나 그쯤이면 추가 매수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추가 매수는 곤란해요. 추가 매수를 하면 비중이 너무 커져서 안 됩니다.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해보세요. 보유를 해보시고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어지럽죠. 이게 시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또 한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트럼프가 지금 되게 최후 통첩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당장 중국한테도 야, 니들 우리한테 관세 물린다 그러는 그건 내일까지 취소 안 하면 우리 50% 물릴 거야.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막상 딱 때가 되면 한 발 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너무 많이 지금 단기간에 급락을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뭐 빠르면 이번 주 중후반 빠르면 뭐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부터 어느 정도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종목이든지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쪽 한 20선 근처 정도요. 그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가격은 한 4만 원은 좀 넘어가는 가격대예요. 4만 원 좀 넘어가는 가격대니까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해 보세요. 보유해 보시고 4만 원 넘어가면 제가 이 종목 진단하는 프로를 하는 게 야인시대 월요일 야인시대 출연하고 그다음 화요일 이 1시 랭킹쇼를 출연하니까요. 거기다가 다시 한번 4만 원 넘어가면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올려주실 때 PD님들한테 이재필이 4만 원 넘어가면 물어보라 그래서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채택해 주실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4만 원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S까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추매는 곤란한 지점이고 그냥 보유 물량만 딱 붙들고 계시고 4만 원 오면은 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월야 화랭 기억하시면 돼요. 월야 화랭. 뭘냐 말해? 월요일 야인시대, 화요일 랭킹쇼. 야. 끝잖아. 요즘 네. 딱 MG네요, 역시. 월야 활행. 네, 무조건 4만 원 오시면 약속해주셨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죠. 네, 어떻게 될지. 좋습니다. 네. 자, 이재필 전문가님 덕분에 또 수익을 내신 분들도 이제 인증을 해주시는데. 아, 그래요? 이주 네. 대박이님께서 솔트루스 추천하신 거. 네. 사들여가지고 딱 수익을 봤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 욕심쟁이네 또 달라고 한 거네. 폐마주를. 그럼 팬 맞으세요. 네. 역시. 맞네. 그리고 우리 큰나무님께서도 네. 역시 AI 드럼 관련해가지고 매수해서 또 수익을 또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요즘에 또 날카로우셔요. 그렇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그렇습니다. 네. 이 촉과 실력이 살아있는 그런 전문가님을 한번 잘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저런 표정 가지고 계신 분들 많지 않으시거든요. 저 이재필 전문가님. 편안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사기 좋은 도시 순위 한번 1위부터 5위 중에서 5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네. 5위는요 보여주시죠. 자, 울산이 되겠습니다. 울산 하면 현대차 생각나죠 또. 그렇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네. 전체 이제 54.99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제활동 지수에서는 5위를 기록했고, 그리고 생활 안전도도 4위. 꽤 잘 사는 높아요. 편이죠, 울산이. 꽤 높아요. 그리고 건강 보건이 네. 8위.
단지 좀 주거 환경 자체가 좀 낮아요. 한 12위 정도 돼가지고 총 17개 중에서 12위니까. 알겠다. 공장이 많아가지고 공기가 조금 별로 안 좋구나. 뭐 울산이. 그러한 부분들도 맞아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게 또 울산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울산이 5위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이제 1시 구간대 좀 자세하게 이분과 만나서 요 자리에 계셨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네 저걸로 이제 가셨어요. 아, 그렇죠. 네, 제 파트너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야망녀 불러볼까요? 알겠습니다. 예전에 거 나오세요, 얼른. 나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확인해보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입니다. 화요일장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 4조 원대 기술 이전 소식을 전한 ABL 바이오가 이틀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K바이오의 기술 수출 계약 중에서 2020년 알테오젠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전해졌는데요. 오늘장의 급등이 이어지면서 현재 구간에 52,000원 선 수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반도체주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6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5조 원을 밑돌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왔지만 갤럭시 S25 모델의 판매 호조와 또 디램 출하량이 선방하면서 실적을 견인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 53,7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동반에서는 SK하이닉스도 순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7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현재 구간에 다시 한번 17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 테마주가 또 순위권에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조기 대선 날짜가 6월 3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를 앞두고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3위에는 솔트룩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던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 AI 강국위원회에 참가한 상장사들의 주가가 뛰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도 그중 하나로 알려지면서 9%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31,5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홍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경남스틸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는 8,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는 꿈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 테마주뿐만 아니라 일자리나 출산 등 정책 관련주들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꿈비는 최근 이틀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5,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3,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8위에는 대주산업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주로 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대주산업은 사흘 연속 급등하면서 오늘장에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 3,000원 선 직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소폭 하회하지만 그래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2,7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위에는 평화홀딩스도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 김문수 장관의 대선 출마 소식에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지도자 선호조사에서는 보수 진영의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보수 잠룡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평화홀딩스도 나흘 연속 강세를 보인 데 이어서 오늘장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14,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9위에는 코나아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코나아이는 이재명 대표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현재 구간에 또 46,000원 선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면 6위에는 한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3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면서 3만 원대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그 위에서 움직이면서 31,000원 선 부근 나타내고 있고 이번에는 10위권 아래로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현재 11위에는 하나오션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관세 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는 조선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조선주의 상승세가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현재 구간에 67,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 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17위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기존에 발표한 유상증자 규모를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축소한다고 정정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룹주의 동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다시 한번 70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10위권 아래에도 정치 테마주가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위에는 대상홀딩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현재 구간에 17,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13위에는 유라테크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유라테크는 세종시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장중에 2만 원 선 직전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7,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14위에는 안랩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안랩은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0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15위에는 핑거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선 주요 공약에 STO 법제화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핑거도 3거래 연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도 그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1,700원 선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에는 대형 포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는 2,480원 선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형 포장도 김문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또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위에는 써니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써니전자도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닷새 연속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위에는 또 아가방 컴퍼니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아가방 컴퍼니는 정치인 테마주가 아니라 정책 테마주로 묶이면서 출산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7,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위에는 대신정보통신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오늘장에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인 테마주들이 정말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투자에 유의하셔야 한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당일 누적 조회 순위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표되면서 이달 들어 반도체주가 주요 지수 중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을 하면서도 반도체주의 반등 시기를 점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바닥 국면인지 혹은 더블딥의 시작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조금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호실적의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어렵네요. 실적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데 네. 또 앞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바뀌지 않는 이상 관세는 꼭 달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까 더블딥 진짜 뭐 아니면 도 약간 이런 상황이라서 네. 자 반도체주 관련해서요. 또 어떤 쪽을 또 세분화시켜서 보면 또 어딘 또 괜찮고 또 어딘 또 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세분화. 네, 네, 세분화 해야 맞아요. 되고요. 지금 네. 현재 삼성전자 좀 상승폭을 많이 줄였죠. 아쉽네요. 네, 0.6%, 하이닉스 2.6%인데 우리가 어떤 쪽으로 좀 더 방향을 잡아서 반도체를 공략해 들어가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무님, 반도체주 어떻게 공략하면 될까요? 자, 일단 뭐 이 트럼프 관세 관련된 내용은 뭐 이거는 이 섹터 저 섹터 할 것 없습니다. 트럼프 관세는 모든 섹터에 다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요. 뭐 지금 이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로 이 관세를 물리게 되면 아무래도 뭘 사도 물건이 비싸지게 되면 안 사잖아요. 휴대폰을 뭐 올해 바꿀 거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뭐 가전제품이나 컴퓨터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 관세는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그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4월 8일이네요. 미국 시간 4월 8일이니까 내일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중국 보고 그때까지 34% 관세 물린다라고 얘기한 거 그거 취소해라. 아니면 우리 50% 물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글쎄요. 그게 그렇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미국이 지금 중국에다 부과한 저 관세 부분들이 한 54% 정도 되죠. 벌써. 자, 이 현재 상태다라면 저는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오히려 나쁠 거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쪽에서 많이 뒤쳐졌죠. 근데 아직도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레거시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걸
가장 맹렬하게 쫓아오던 쪽이 중국이에요. 중국 쪽에서도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레거시 쪽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세 자체가 전체적으로 레거시까지 다 포함해서 본다라면 그렇게 나쁠 거는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저는 좀 단기간에는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출렁출렁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V자로 막 이렇게 급등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나오진 않겠지만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지금부터도 차근차근 이렇게 사모으게 된다라면 관세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미국이 진짜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시장이 완전히 죽는 그런 장이 나온다라면 삼성전자도 안 되겠죠. 근데 다른 종목들은 더 안 됩니다. 더 안 되고 그렇지 않고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면서 시장이 이렇게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된다라면 즉 미국의 얘기하는 우리 요즘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나 이런 쪽으로 미국이 가지 않는다라면요. 삼성전자 주가는 저는 바닥권이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런 모습 나오고 있죠. 자, 5만 원을 작년 11월 달에 깼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계속 여기 바닥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쪽에서 추가로 이 저점, 이걸 깨질 않는다라면 저점을 높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깨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뒤에 밑에 여기서 두 번이나 받치고 있는 구간들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일단 좀 계좌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모아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다른 쪽 삼성전자 들어가서 깨지면요. 다른 쪽들 같은 경우는 더 깨질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PBR 수준을 보게 되면요. 이 BPS가 삼성전자 BPS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6만 원이 좀 넘어가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57,930원, 거의 58,000원이죠.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PBR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0.9배가 살짝 넘은 상황이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 0.9 정도밖에 0.9가 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워낙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극도로 저평가된 구간이 나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건 해결이 된다라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하시겠다라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이런 쪽들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NPU하고 관련되는 그런 종목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NPU하고 관련되는 종목은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NPU하고 관련이 좀 있죠. 자, 말씀드린 부분 좀 참고하셔갖고 큰 종목, 좀 들고 갈 종목 찾으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 그 다음에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선호하시는 분들은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 이런 쪽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변동성이 있다라는 건 인정을 좀 해주시는데 네. 어쨌든 길게 봤었을 때에는 반도체는 역시 반도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미국장이 좀 방향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매집 전략은 좀 유효한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네, 네. 앞서서 끝에 가서 칩스 아시죠? 예, 그쪽에 대한 힌트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매집 전략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름값을 분명히 해줄 겁니다. 네, 그럼요. 믿으면서. 네. 그러죠, 대들보인데. 네, 우리 시장의 대들보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그 전문가님 보시는 동안에 막 쭉 사연을 읽었는데 좀 구구절절 하세요. 엄청 기네요. 구구절절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저희 다음 낙점되신 분이 유튜브로 카뮤스 디자인님이신데 제가 한 몇 줄이에요 이게? 지금 4줄 정도 올려주셨어요. 구구절절한 사연을. 네. 어떤 사연입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겁니다. 간단하게 이거 제가 다 읽어드리긴 너무 기니까. 네. 그러니까 다 익절하셨대요. 너무 잘하셨죠. 근데요? 현금이 65%고 나머지가 완전히 다 이 종목.
네. 그러니까 지금 포트에는 현금하고 이 종목하고 딱 두 개밖에 없으신 거예요. 근데 추매를 하다 보니까 35%까지 늘었는데 맞아.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시총 3천억대밖에 안 나오는데 매출이 1조 5천억인 회사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7,900원이시니까 단가 낮춰가지고 요 정도인 것입니다. 지금 7,500원대이신데 맞네요. 떨어지는 종목을 추매를 하다 보니까요, 전문가님 비중이 많아지셨는데 반등은 안 나오고 단가만 낮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비중에 대한 부담을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많아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명신산업 잘 잡으신 게 맞을까요? 자, 그렇게 시청자님이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 명신산업 자동차 부품 업종이죠. 자동차 부품 업종 이런 애들 되게 많습니다. 자, 뭐 이 명신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주식들 중에 좀 웬만한 애들 보면요, 되게 밸류에이션에 비해 갖고 주가 자체가 되게 싸요. 자, 그래서 그 부분만 보고 투자하신 거는 그렇게 잘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추가 매수를 계속 좀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거 기술적인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처음에 이 상장됐을 때 이때 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저점을 이탈하면 그 자리는 리스크 관리를 할 자리지 추가 매수를 할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서도 이탈하면서 리스크 관리가 주요했을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전저점은 이쪽에서는 이걸로 볼 수 있을 거고, 자, 이탈했으면 여기서 이탈하고 난 다음 반등이 나와도 전저점 자리 그 자리에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질 못해요. 자, 계속해서 아래로 계속 이렇게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재반 이동평균선이라도 전부 다 위쪽으로 돌리는 걸 확인하고 저 추가 매수를 해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또 반등 나와도 이쯤에선 21선 근처 정도, 이쯤에선 걸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중을 35%씩 이렇게 실으셨는데, 신저가가 나오는 자리는, 이 자리는 리스크 관리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자리지 추가 매수할 자리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뭐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근데 이 비중 35%는 너무 많습니다.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매수가 7,900원이시면요, 뭐 그 정도 이상에서는 좀 매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좀 반등이 나오면 뭐 한 8,5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비중 너무 많으니까요, 한 8,500원 근처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뭐 한 20% 정도 덜어내시고 한 15% 정도만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8,500원 근처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비중 축소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수익은 네. 가능하시고, 네, 비중은 줄이세요. 네, 절반 정도로. 그러면 조금 마음이 더 가벼워지실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살려드렸습니다. 잘 좀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재필 전문가하고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백의 아들. 우리 이재필 들어보니까 전문가였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태백의 아들. 태백의 느낌이 아들. 나. 태백에서 권투 선수를 꿈꾸던 꿈 많은 소년. 그러면서 스포츠카를 타고 싶어했던 바로 그 그는 소년. 스포츠카를 타고 싶어하는 증권맨으로 변신했다. 네. 여의도 한가운데를 이렇게 또 네. 상경을 해주셨습니다. 네, 금이 환영이 예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현수막부터요. 자, 어쨌든간 그러니까, 우리 네. 이재필 전문가였고요. 이제 랭킹 벌써 우리 4위를 네. 공개할 차례입니다. 5위 울산이었고요. 네. 4위 공개해 주시죠. 대전. 대전입니다. 대전. 세종 옆이죠. 네, 대전이. 세종 옆이고 네. 55.4. 그리고 경제활동과 생활안전, 주거환경은 다 10위권 바깥에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뭐가 좋을까? 건강보건이 2위예요. 전국 2위. 내가 여기에 네네네네. 뭔가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병원이라든지 네네. 좀 살기가 오히려 나이가 들면 가면 괜찮지 않을까? 네, 오히려 나이 들면 더 편리한 데 사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대전이 약간 좀 조용하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순한 사람들, 조금 평온한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영향인가? 글쎄요. 어쨌든 간에 네. 아팠을 때 진짜 나이 들고 아프면 진짜 약간 서러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면 되고 대부분의 이제 하위권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이런 건강보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세를 띠는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약간 하위 쪽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네. 살기 좋아도 일단은 아플 때 나를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런 게 조금 뭐 미진한 쪽은 인기가 후순이구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양봉 선생님께서 예. 돈 많으면 왜 서울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네. 왜 서울에 살아요? 네. 어디 살아야 되지?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서울에서만 저는 살았기 때문에 네. 이게 오히려 더 몰라요. 왜 그치, 지역에서 비교가 살아야 안 되는가. 되니까. 그러니까 네. 서울이 좋다라는 말이 아니고 너무 정신없고 각박하고 살기가 너무 빡빡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딴 데 가면 오히려 제 옛날에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서울에 있고 와이프는 이제 경기도 쪽이었었는데 네, 인천 쪽이었었는데 인천, 네. 오히려 인천에 놀러 갔다가 훨씬 좋구나. 인천이? 놀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그래요? 부평이나 이런데 부평. 쇼핑하기에도 맞아요, 좋고 맞아. 부평 지하상가. 지하상가에서 제가 지평선을 맞아. 봤다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진짜로. 네, 거기만 또 무슨 심포시장인가? 무슨 그것도 시장이지? 있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나 이런 게 훨씬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이 네. 그런 맥락에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후반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일 전문가하고 이야기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서울 남자 냄새가 좀 나시는데. 김영일 전문가? 맞나? 네, 모르겠네. 김영일 전문가는 서울 태생입니까? 저는 경기도 의정부 쪽 토박이라서 평생을 거기서 살았죠. 평생을 지금 도시죠? 자취를 잠깐 했다가 네. 다시 또 이제 본가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의정부 토박이시구나. 뭐 거의 서울 근접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는. 그럼 전문가님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살기 좋은 도시 순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서울, 세종, 경기도 남았어요. 어디가 1위일까요? 아무래도 저는 경기도가 왜냐면은 또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드라이브 하는 거를 또 이제 좋아하는데 네. 서울을 또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서울에서도 살았었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도로가 경기도가 좀 많이 잘 뚫려 있거든요. 서울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해서 경기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비사의 그 럭셔리카를 타시고, 네, 경기도를 누비시는 전문가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네. 비사 아닐 텐데. 비사 아니야? 아닐 텐데요. 소모님 비사 맞지 않으세요? 아이사일 겁니다. 어쨌든 아이사? 간에, 지금 비사 아닙니다. 비사 아니에요. 비사는 우리 전문가님이 타고 싶어 하는 거. 네, 타고 싶어 하는 그렇구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멋있게 그 네. 드림카를 타고. 잘 어울리죠? 잘 네, 어울리죠. 그렇습니다. 활보하시는 네, 전문가님의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네. 네, 기분 좋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첫 번째 종목은요, 터치해 님께서 꾼비입니다. 드디어 올라왔네, 테마주. 네, 맞아요. 테마주가 꾼비가 올라왔는데 정책. 네.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13,490원.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시고 조금 오늘 나오세요. 엄청난 최근에 엄청난 우와. 네. 거의 진짜 테마주인가? 예. 그러면 이런 데 뭐 들 정도로. 오재훈을 잡으셨나? 자, 어쨌든 네. 10%입니다. 정치 테마 누구든 다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글쎄요.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누구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자세하게 꾼비에 대한 전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꾼비입니다. 최근에 아주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꼼비 같은 종목군들은 길게 들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치 테마주가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도는 거를 그냥 이제 이벤트라고 또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임 같은 걸 하면 이제 어느 뭐 특정한 이제 이슈가 있을 때 뭐 경험치 2배 이벤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벤트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이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탄핵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 중에는 이제 저번 주까지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막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확정되고 나서 대선 날짜가 잡히니까 이제 이 국힘 후보군 내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후보들, 뭐 이제 만철수, 뭐 그다음에 뭐 김문수, 김동연, 한동훈 등등 해서 관련된 후보군 이제 또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막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정책 관련해서 지금 이제 AI 뭐 이제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저출산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책과 정치 관련된 부분들은 탄핵이라는 이벤트에 따라서 이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군들을 우리가 들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 잠깐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잠깐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꼼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유아용 뭐 침구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놀이기구, 뭐 매트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사실 이 진행하는 사업 자체가 실적 개파가 크게 뛰어오르기 힘든 그런 이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내용 자체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잘 골라야 되거든요. 이제 관세 부과가 이제 또 이 현지 시간으로 모레 정도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관세 부과가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는 대관세 전쟁 시대를 맞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기업들이 이 관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대응하기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성장성이 또 상당히 제한되게 될 텐데, 지금 더군다나 이제 꼼비 같은 경우에는 내수 위주의 사업이잖아요. 내수 위주의 사업인데 이 내수 위주의 사업이 이렇게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 매출액은 딱 80억에서 100억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결국에는 완전하게 이제 테마주로서 움직인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완전하게 테마주 쪽으로만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꼼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테마주로서만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이벤트 있을 때. 그러면 꼼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느 정도는 정리 고려가 되셨어야 되는 종목이었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또 이제 이 국민의힘 관련해서 후보군 관련된 종목군들과 그다음에 정책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오다가 오후장 넘어와서 지금 싹 다 차익 실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안철수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 뭐 그다음에 뭐 홍준표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 이 정책 관련해서 저출산 테마주까지 지금 일제히 다 오후장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올까? 지금 전체적으로 정책 정치 테마는 한 바퀴 순환이 돌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이슈가 끝난 게 아니죠. 간밤에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가짜 뉴스 나왔죠. 가짜 뉴스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 트럼프가 90일 관세 유예한다. 요거는 이제 가짜 뉴스라고 아예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국에 대해서 협상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또 이야기를 트럼프가 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유연한 태도로 이제 그래도 협상을 진행을 하나라고 또 기대를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또 이제 상무부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대두, 수수 등 농산품 관세 대폭 인상, 그리고 미국에서 조류 효과음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제품 수입 중단, 그리고 펜타닐 협조 잠정 중단, 서비스 무역 반격 조치, 미국산 영화 수입 금지,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이익 관련 조사.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미국의 모든 주요 산업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맞보복 관세를 발표를 이번에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오후장에 순식간에 장이 빠져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출산 테마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해서 정책적으로 활발하게 돈 거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선이 진행이 될 것이고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돈 건데, 그러면 이제 수급이 빠르게 도는 시점에 빠르게 단타를 쳐서 빠져나와야 되는, 단기로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이 대선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6월 3일이 대선이니까 그때까지 시장에서 기대감이 이어질 건데 계속해서 같은 쪽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 일단은 대선이 다시 다가오게 되면, 그러니까 대선 날짜까지 다시 근접을 하게 되면 인맥주들도 다시 한번 활발하게 뛰어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책 관련해서 이제 저출산, 뭐 그 다음에 또 AI 이런 쪽들이 돌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주까지 돌았거든요. 아마 이제 또 이 2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또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어떤 산업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이제 밀어줘야 되는, 푸시해줘야 되는 산업군들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또 이제 그쪽으로 정책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접근을 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치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빠르게 순환이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접근을 하고 빠르게 빠져나와야 되는 종목군들이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꿈비 같은 이러한 이제 저출산 관련된 종목군들은 실질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 혹은 이제 사업 캐파 이러한 쪽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쪽이기 때문에 테마주로서만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접근을 단타로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오늘 완전하게 또 정치 정책 쪽으로만 수급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접근을 잘 하신 건데 들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정리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제 생각에는 지금 오늘 단타 접근하셨잖아요. 지금 바로 또 이제 차익 실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수익권일 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가에서 접근을 해놓으셨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들고 갈 만할 것 같은데, 요 저가 깨는 것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단가가 높은 수준에서 이제 접근이 되셨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바로 내일 정치 테마주 또 일제히 차익 실현 나와버리면 순식간에 또 이제 대응이 안 돼 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정리하고 향후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저점에서 또 이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때 재접근 노리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아침에도 이게 무박 코스로 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1박을 넘기면 안 된다 하셨기 때문에. 맞는 말, 맞는 그래야지 말. 빨리 상황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매매 관점이고요. 수익권일 때 정리하고 나오시자라고 네.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개맹일 전문가님 상담받고 유니쌤 익설하셨다고. 아이고, 네. 축하드려요. 네, 개명일 아니에요. 김형일 전문가님. 겜행이 겜행일 아닙니다. 네, 이 광봉님께서 네, 전달해 달라고 네, 해주십니다. 김형일 전문가님이 요즘에 저희 진짜 시장을 굉장히 정확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힌트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떨어지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귀 쫑긋하고 네, 잘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은 저도 궁금했는데 하트님의 HJ 중공업 네, 요거 한번 봐드릴게요. 네. 매수가 6,300원이신데 현재가하고 똑같네요. 네, 지금 딱 그 수준입니다. 10%. 따라가신 거 아니죠? 아니요. 작년 말. 작년 말 저기 앞으로 갈까요? 네, 작년 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엄청 오래 기다리셨네요. 그러면은요, 네, 작년 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고생을 하시다가, 네, 파실 수 있는 기회가 딱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쪽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파신 건데, 그리고 네. 나서 시장 자체가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아쉬운 차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본전. 기대되죠. 네, 어떻게 해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주셨는데 오늘 주가가 많이 반등을 하거든요. 네. 네, 이 기세를 몰아서 조금 더 반등의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봐주세요. 네, 뭐 일단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았죠. 지금 보게 되면 요 구간부터 해서 최근 9,900원까지 상당히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온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원 초반대부터 9,900원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약 거의 500%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승이 적게 나왔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나서 한 사이클 돌고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구간은 뭐 정리를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고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에 주도주 역할을 해줬었던 쪽이 분명하죠. 주도주 역할을 분명하게 해줬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꾸준하게 이 상승률을 주도했었던 쪽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을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또 탄력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바닥 잡으려는 시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오전에 업앤다운 시간이나 거인의 시선에서 언급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지금 시장은 섣부르게 바닥을 확신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간밤에 이제 미국장이 반등이 나왔던 게 찌라시, 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유연하게 어떤 대화가 열려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중국이 또 맞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도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났거든요. 유럽도 지금 아마 내일에서 모레 정도 사이에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할지 결론이 날 겁니다. 만약에 유럽까지 또 이제 공격적으로 무언가 스탠스를 취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시장이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의 반등은 워낙에 그동안에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그 많이 빠진 상황에서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쉬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오늘 그 쉬어갈 만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그대로 반박을 해버리는
중국의 맞보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바닥을 확신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이 HJ 중공업을 포함을 해서 뭐 조선, 방산, 반도체 이러한 쪽들은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면 바로 이제 반등세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만 깨지 않으면 저는 수익 매도는 무난하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주 중에 또 이제 가장 덩치가 어느 정도는 또 이제 급등이 나오기 좋은 종목이고 더군다나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 미국이 이 군함에 대한 또 이제 조선을 계속해서 또 이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대비해서 해상력을 더 뛰어오르게 하려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HJ 중공업이 현재 이제 미국과 이제 MSRA라고 해가지고 함정 정비 협약을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시장 바닥만 잡으면 HJ 중공업은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저가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지금 다가오고 있는 호재 분명하게 또 이제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 해군 이 미국의 이때 군함을 건축하려는 그런 이제 또 노력들을 하고 있고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호재는 분명하게 대기 중에 있는데 시장이 받쳐주지 못할 경우에는 한번 하락을 했다가 고를 파고서 그 호재가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바닥 먼저 확실하게 지켜주는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요 121선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만큼 고를 팠다가 올라올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고를 파고 올라오게 되면 또 이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향후에 바닥을 잡고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현금 보유 비중이 상당히 크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저가 이탈 시에는 정리를 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정리를 하고 나서 향후에 다시 한번 바닥 잡히고 호재가 작용이 될 때 그때 이제 재매수하는 거 저는 그렇게 일단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현재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 현재 시장을 주도했었던 조선이라는 업종 그리고 현재 이제 또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위치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시장 반등만 나오면은 무난하게 또 이제 수익 매도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고가 부근을 보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지금 보게 되면 1차, 2차, 그리고 3차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응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죠.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단가에 맞추어서 1차, 2차, 3차적인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시장은 무조건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더라도 관세 이슈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게 시장에서 관세가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세가 전체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시장을 반영을 했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지 관세 이슈가 무언가 시장에서 가라앉았다라고 해서 관세가 끝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보다는 더욱더 힘든 환경에 놓여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또 더욱더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순환매를 또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반등이 나올 때에는 구간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는 거 꼭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오늘 오후장을 봤을 때 지금 조선주들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한국화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수급 상당히 좀 잘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만 괜찮으면 HJ중공업은 크게 문제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꼼꼼하게 진단을 네. 해주셔가지고, 네. 위쪽으로의 방향을 잘 체크하시다가 재매수 시점도 한번 좀 잡아보시고 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 건네주셨습니다. 네, 자 네. 오늘 계속해서 진단도 해드리고 있지만 랭킹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위부터 4위까지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네. 3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3위만큼 1위 세부 사항에서도 1위인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3위를 한번 공개해 주시기 어딜까요? 바랍니다. 네, 3위는 아까 높이 저희 봤던 경기도. 김행일 전문가님께서 살고 계시는 경기도. 자 경제 활동이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이 7위, 건강보건이 5위. 뭔지 알겠다. 왜요? 서울에서 돈 벌어서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서울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살기는 좀 부담되니까 그래서 그게 경제 뭐죠? 경제활동 1위? 경제활동 1위. 넓잖아. 또 근데 이제 경기도가. 그게 중요한 네. 건 경제활동이 1위라는 건 거기에서 경제활동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네.
이제 어쨌든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도도 수도권으로서 그쵸.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비수도권에 있었던 공장이라든지 연구소 이제 이런 것들이 경기도 쪽으로 좀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신규 투자가 집중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일자리가 때문에 많구나. 네, 그래서 여기에서 네네. 1위를 서울보다도 높게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거는 서울보다 경기도가 훨씬 크죠? 완전 크죠. 완전 크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럼요. 영향도 조금 있겠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기도가 경제 활동 분야에서 1위를 좀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네. 지금 3위 현 전체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뭐 읽으시고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2시 구간대에 변화된 종목들의 움직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진커 나와주세요. 네, 2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의 코스피는 0.2% 정도 소폭의 상승을 지켜내고 있고 코스닥은 1%대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1시간 사이에 시장의 관심은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상위권에는 유니온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국이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서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는데요. 이에 무역 전쟁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히토류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유니온이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도 9%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0위에는 노바텍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토류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상한가가 약간은 풀린 채 25%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로 올라와 보면 ABL 바이오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전히 강세 움직임 지켜내면서 51,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일자리 테마주도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3위에는 DSC 인베스트먼트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청년 세대의 표심을 잡는 게 핵심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이 일자리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DSC 인베스트먼트가 5,800원 선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6위에 대성창투도 일자리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2,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4위에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53,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면서 반등 움직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내려와 보면 이재명 테마주도 여전히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5위에는 코나아이가 들어와 있고 또 종목 상담으로 만나봤던 출산 테마주인 꿈비도 8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7위에는 알서포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지난해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근의 엔화 강세가 실적 개선에 직접적인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장에는 또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4,0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도 그 부근에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위권 아래로도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먼저 11위에는 데이원 컴퍼니가 새롭게 들어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일자리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현재 구간에 8,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위에는 모티브링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나흘 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티브링크인데요. 이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1분기 합산 매출이 70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1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관세 적용 이전에 미국 수입 물량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반응을 하면서 모티브링크가 현재 구간에 14,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또 정치인 테마주들이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홍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경남스틸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고 세종시 관련주인 대주산업도 두 자릿수의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책 테마주로 분류되는 핑거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16위에는 안랩 그리고 17위에는 시공테크까지 시공테크는 20% 넘는 강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위에는 SK하이닉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현재 구간에도 17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19위에 신송홀딩스가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구간에 15%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경고에 맞서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미국 기업 조사 등 6대 대응 조치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반사이 기대감에 주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8,200원 선 부근에서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위에는 한택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듯이 현재 구간에도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32,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위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으로도 관련된 이야기들 해주셨지만 일단 오늘장에 월요일에 급락을 딛고 양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코스피는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추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도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우리가 꼴등이에요. 지금 속상해요. 일본 진짜 네.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우가 1.1 그리고 나스닥이 0.8 좀 어쨌든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거 밀린 거 봐봐요. 지금 어제 얼마가 밀렸어요. 근데 나흘 만에 닷새 만에 반등인데 그렇죠. 너무 섭섭한 반등이어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미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반등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한테 멘트를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반등이 약해지나 모르겠습니다. 기세가 약해지는 원인, 네, 전문가님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또 독보적으로 급등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일본이 관세 협상 우선국이라고 또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전일에는 뭐 홍콩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기는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반등 뭐 언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 시장은 분명하게 최저가 수준인 건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뭐 코스닥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코스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600 중반대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현재 코스닥 600 중반대 수준이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뚫어내지 않았었던 굉장히 이제 저가를 좀 잘 지켜줬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같은 그러니까 경제 위기급의 무언가 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 구간은 이탈을 하고 이탈을 했다가 또 빠르게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지금 현재 이 코스닥 600 중반대 수준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심리가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깨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정말 경제적으로 무언가 큰 위기가 생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제 이 구간을 지켜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언제든지 현재 포트에 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를 대비를 해서 저가 매수에 대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요거를 또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 정치 테마주냐 아니면은 차분하게 매수를 준비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후장 넘어오면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현재 정치 테마주들은 일제히 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오전에 중국이 이 맞보복 관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또 이제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순식간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급락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장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승률이 눈에 띄는 종목군들 보게 되면 이제 뭐 히토류, 그 다음에 신송홀딩스 같은 그러니까 앞서서 중국이 또 이제 대두 수입 금지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이제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시각은 중국의 맞보복 관세 쪽으로 시각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약간의 시장의 안심을 느끼고 반등을 한 거잖아요. 지금 바로 오늘 넘어와서 중국이 맞보복 관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바로 또 시장이 순식간에 좀 이제 급락을 해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주까지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어찌됐든 시장이 현재 최저가 매수 부근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수급 자체가 정치 테마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중국이 맞보복 관세도 발표를 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현지 시간으로 이제 4월 9일에서 4월 10일 정도 사이 구간에 상호 관세 부과가 또 이제 일제히 실시가 되게 될 텐데, 그때까지 또 이제 협상에 대한 진행 과정들이 각국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중국과 미국 간에 지금 트럼프가 또 간밤에는 사실 시진핑 주석과는 난 사이 좋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맞보복 관세를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트럼프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보고 이것들이 또 전체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 이번 주 장세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저는 굳이 미리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점,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은 이제 예외적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눈에 띄는 쪽은 지금 오후장의 솔트룩스, 지금 이제 AI 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AI 산업을 중점적으로 또 이제 육성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저는 약간은 또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또 이 우리나라가 푸시해야 될 산업군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또 이제 머리가 좀 어느 정도는 잠시 동안 비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관세에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2개월 동안에 이 정책적으로 푸시가 될 수 있는, 드라이브가 될 수 있는 산업군들이 이야기가 저는 또 꽤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매매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첫 번째, 저가 매수 준비, 상대적으로 많이 세일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치 테마주 일제히 지금 상승 나왔다가 또 차익 실현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 돌았다가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국민의힘 각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뭐 정책 이런 종목군들 돌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다음으로 또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수급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오후장의 흐름을 봤더니 AI 종목군들 중에 솔트룩스가 괜찮다. 즉 정책적으로 드라이브가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산업들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은 또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은 이번 주는 계속해서 매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단타 혹은 당일 매매 외에는 크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구간은 저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정말로 이제 관세 이슈가 끝나고 나서 한 목요일쯤에 시장에 완전하게 반영을 마치고 바닥을 잡는 시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수를 해도 무방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저는 조금은 신중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차분하게 각 이제 매매 구간별로 매수 준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종목들을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더 뭐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접근을 해보게 되면서 네. 시장에서 좀 암약하는 분위기가 좀 필요하다고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보면서 오늘 왜 이러나 이제 이런 생각들 하시고 네. 조금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반등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선물에서 외국인 매도가 꽤 많이 나오고 네 이렇습니다. 여기서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이들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장이고. 그렇죠. 네. 네, 이럴 때는 웬만하면은 좀 맛있는 거 좀 시켜 먹으면서 좀 편하게 좀 접근을 좀 하고 잠깐 좀 접어두고 그러니까 뭐 이제 점심 먹은 다음에 약간 좀 걷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벚꽃도 좀 한번 보시고. 그럼요.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좀 필요한 거고요. 네. 그게 너무 내려가면 그러니까. 미국 자가 흘러내렸을 때도 우리나라도 좀 견고하게 버티던 그런 시절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싸매고 들어 눕는다고 이게 수익이 나면 안 돼요. 하는데 안 되니까. 그럼요. 내가 고민해서 되면은 되겠는데. 그렇다고 팔 용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무 손실 큰데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네. 딱 전략을 짜놓으시고 네. 최대한 좀 기다리면서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배가 고프신 상태인데 저희 배고픈 하마님께서는 롯데 관광 개발을 올려주셨습니다. 네네. 다행히 배가 고프지는 않으세요. 요걸로 때문에는 네, 수익을 보고 계세요. 조금 나네요. 네, 네. 8,400원. 네, 수익을 조금 나고 계시고 10%신데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들어가셨네요. 잘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냥 높지도 않고 어느 정도 좀 이제 밟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보 좀 돌파했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시장에 뭔가 메인 추구에 끼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잡으면 좋을까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는 여튼간에 시장 상황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한 고민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봐주세요. 그래도, 네, 이 종목과 시장을 결합해서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적정할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지금 수익 나는 종목이 있으면은 대응 구간에 맞추어서 언제든지 차익 실현할 준비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카지노 쪽이 워낙에 이제 수익성이 좀 양호하거든요. 지금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드롭액을 경신을 했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약간은 또 이제 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최근에 이제 자국 우선주의, 세계 경찰로서의 지위를 내려놓으니까 최근에 또 이제 중국이 이야기를 하는 게 미국의 이 폐악질에 맞추어서 우리 다 같이 대응하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중국이 뭔가 이제 미국의 관세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다 같이 이제 대응하는 공동체를 만들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 그림이 완전히 좀 반대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중국이 지금 현재 이 정책 자체, 그러니까 각 국가의 어떤 관계 자체를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특히나 5월 달에 그러한 부분들이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한한령 해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 쪽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또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또 기대감까지 연속적으로 좀 발현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카지노 쪽은 우리가 이제 관심이 크게 가지 않았었지만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쪽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추세를 상승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좀 들고 갈 만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길게 봤을 때 역시나 이제 롯데관광개발도 상당히 이제 매물대가 좀 두터운 편에 속하거든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현재 단가에서 이제 연속적으로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을 또 소화를 해주면서 올라가줘야 제대로 또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중요한 단가는 9,000원에서 9,000원 중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또 앞선 구간에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서 삼켜주면서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뛰어오르면서 이 구간을 다 삼켜주고 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1차적인 이 대응 구간 바로 지금 도달을 한 상황이죠. 만약에 이 구간을 못 들어준다라고 하면 바로 또 이제 주가가 꺾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내일 정도 구간부터 해가지고 바로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차익 실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시고, 지금 단가도 그렇게 낮은 상태는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저항 구간에 맞추어서 대응을 잘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어쨌든 지금 8,920원인데요. 9,000원에서 9,500원 구간 뚫는지 꼭 체크를 해 보시면서 네.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 수준까지 좀 돌파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형희 전문가는 그럼 여기서 저 인사 나눠볼까요?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살기 좋은 도시 순위 1, 2위를 남겨두고 있는데 네. 끝까지 버틴 쪽이 있어요. 세종입니다. 의외로 세종. 이게. 갑자기 세종 하니까 우리 신기수 전문가 생각나는데. 맞네. 자, 어쨌든 1, 2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세종입니다. 세종이 왜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세종이 사회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어요. 만족도가.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세부적인 점수를 보게 되면 생활 안전도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뭔가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럼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서울이 5위거든요. 네. 근데 세종이 그게 1위고, 경제 활동이 경기도에 이어서 2위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연구소나. 거기 공무원 도시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의 도시 아닌가? 뭐 지금 청사 많잖아요. 오늘 네. 또 지금 그런 공약이 또 나왔잖아요. 야당 쪽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종이 1위인 걸 한번 이 찾아보면. 사람 잘 잡았네. 이 사람. 아니, 그걸 몰랐단 말이야. 그 깊이 있는 거를 지금 일부러 도시를 잡은 게. 아, 그랬구나. 오늘 세종시가 이렇게 잘 가니까. 네, 세종시 테마 오늘 어마어마하죠. 네. 신고가도 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제 그렇습니다. 봐드리면은 네. 지수는 너무 아쉬운데 이것도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신고가가 오늘 37개 나네요. 그리고 상한가도 많아요. 뭐 아니면 그런데 지금 되네요. 지수가 이것밖에 못 갑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웃는 분은 웃는데 네, 힘드신 그러니까. 분은 또 계속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좀 웃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기다려보면서 네. 지수도 막판까지 조금 더 힘내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정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